자, 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2일이고요.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인보사 관련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모든 투자 책임 여러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그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언제죠? 8월 4일날 조윤호 기자님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건 아니죠. 뉴스를 낸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보면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코롱생명과학은 의약품 위탁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 선배를 늘리고 글루벅 제약 회사를 상대로 하는 에이전트와 계약하는 등 노력을 통해 실적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관리 종목 이제 순손실로 관리 종목 지정됐고요. 그래서 코롱생명과학이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는 조건은 2021년 순이익을 내는 것이지만 2021년 1분기에도 순손실을 내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늘고 있다. 코롱생명과학이 2021년 순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2022년 상장 폐지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결로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이제 마이너스 2억 나온 게 맞는데 별도로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11억이에요. 예, 11억이니까 지금 뭐 요렇게만 본다 그러면 연결해서 한 마이너스 13억 정도가 지금 바이오텍에서 이제 손해가 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약 한 13억, 마이너스 13억, 1분기에 마이너스 13억이 그 바이오텍에서 마이너스가 났다고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별도에서 15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연결에서는 12억 정도가 빠졌죠. 3억 원이니까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1억이었는데 여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억이니까 한 13억, 12억 몇 천만원, 뭐 13억 정도가 지금 바이오텍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별도에서만 영업이익이 순이익으로 돌아서면은 관리 종목이 이제 해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 관련돼서 이제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제가 주담이랑 전화 통화한 바로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매출액 한 천억 원 정도 이상,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얼마나 나오는지 얘기 안 해줬죠. 예, 어쨌든 저는 별도로만 보게 되면 올해 2020년도는 충분히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뭐 바이오 쪽에서 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쓰셔야 되는 게 아니었는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확인했지만 이 그 의약품 위탁 사업, 의약품 위탁 사업 이게 이제 API 관련된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여기 밑에서 써놓은 거 보면은 이게 의약품 위탁 산업 생산 이거를 API로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포스트에서는 이거를 이제 API로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의약품 위탁 상태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바이오텍에 무슨 뭐 이렇게 그 의약품 제조, 세포치료제 제조 뭐 이런 거를 또 CMO처럼 쓰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가 좀 개념을 좀 혼동해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그 주담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좀 그 잘못 말했던 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의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인도의 API 생산 설비 가동률이 크게 낮아져서 코롱생명과학의 API가 좀 잘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도 풀캐파로 공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받고 싶어도 더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바만 봐도 2020년도에 의약품 중간품을 316톤을 이제 생산했는데 올해 1분기에만 86톤이니까 4배 친다고 하면은 약 여기서 10% 정도 늘어나는 그
정도로 더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API 관련돼서가 이제 시장에 지금 호황인 게 조금 코롱생명과학에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30억 관련된 거는 이미 다 이제 끝난 부분입니다. 끝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병증 통증 이거 하고 있고, 지금 임상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여기 윗부분 관련돼서는 좀 내용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뉴스죠. 어제 나온 뉴스인데, 검찰 뭐 인버섯 기술 수출 뭐 이거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좀 이래요. 이게 원래 문제가 있었으면 세포에 대한 세포에 대한 실수 때문에 수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수사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지. 원래 이게 문제였으면. 근데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연골세포인지 알았는데 293세포인 걸로 확인되고 나서 이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중간에 해지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계약금으로 돈을 받았는데, 돈을 받은 걸 당연히 실적에 넣는 게 맞는 거지.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뭔 소린지, 이런 거를 왜,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좀 떼쓴다라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 기간에 맞춰 선수금을 안분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대. 장난하냐고. 이거는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뭐 또 이것도 뭐 소송해봐야 되겠지만, 그 얼마 전에 행정소송 났던 것처럼 과연 검찰이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또,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 거래소에서 그러면 그 처음부터 계약금을 어떻게 나눠라 이런 거를 모르고 이걸 해줬겠느냐 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계약이 됐다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중간에 해지가 돼가지고 문제가 났다는 거니까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인버섯 사태가 터지고 해지된 게 아니에요. 인버섯 사태 터지기 전에 이미 해지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때 문제를 잡았어야지. 만약에 진짜 문제라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죄가 있었다면 이 원래 죄 때문에 처음부터 상장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상장하고 나서 바로 수사를 들어갔었어야지, 원래 문제가 있었으면. 근데 한참 지나서 한 2년 지나가지고 2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A라는 문제가 터졌는데 A라는 문제를 조사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된대. 이게 좀 저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A라는 문제 전에 그 전에 미쓰비시랑은 계약 해지가 돼가지고 이 계약금 반환하는 소송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면 이 A라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먼저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건 뭐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나왔다 뭐 이런 거니까. 처음부터 그 계약금 관련된 거 가지고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거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인 건데, 그래서 이거 부분도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뭐 인보사 관련돼서 우리 편이 없는 건 알고 있지만 검찰이 조금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인가요? 8월 10일 날 나온 건데, 요게 그나마 좀 가장 객관적으로 좀 잘 쓰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인보사 타격을 다른 사업으로 막고 있는 거 맞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관련돼서 크게 변동 없죠. 여기 보면 이제 얘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나왔습니다. 원료 의약품, 의약 중간체 제공, 그다음에 향비듬 샴푸, 파리티용, 그다음에 화폐 수장, 수처리 용품,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MO 하고 있는데 2019년도 SL 바이젠 관련돼서는 한 5억 원짜리 여가지고 별로 이제 공시도 안 할 정도로 작은 금액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공시할 정도 큰 금액이 나온다면 그거는 공시한다고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보사 관련돼서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작년에 다 떨고 냈고요. 예, 다 떨고 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24건에 약 한 830억짜리 소송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민사소송 관련된 부분인 거죠. 환자들, 그 다음에 주주들 관련된 소송. 예. 그리고 나서 지금 2020년 4월에 예, 인보사 그 임상재개 허용을 했고요. 25년 목표고요. 예. 그 다음에 2031인데 요거 이제 4분기 정도 올 가을 지난 한 10월 11월 정도면은 이거 다 이제 맞출 것 같아요. 지금 6분 남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요거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올해 말 정도면은 예, 모든 분들한테 다 맞췄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 KLS 203 하나는 2년 동안 봅니다. 예, 2년 동안 보니까 올해 예, 여기 2023년도에 예, 이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2년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이거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예, 임상 3상 재개와 허가가 예, 성공하면은 예, 또 새롭게 예,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좀 기자다운 면모로 좀 썼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검찰 측 논리 써주고 우리 측 논리 써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검찰 논리가 약간 좀 터무니없지 않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로 조금 좀 그 금융시장법 관련돼서 조금 좀 잘 풀어줬으면 좋았는데, 왜냐면 그 코오롱 바이오텍이라고 해가지고 띄어냈잖아요. 예, 그 부분에 관련돼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예. 그리고 여기도 웃겨. 코오롱생명과학 2021년 순이익을 내는데 걸림돌이 많은 뭐 시선이 있다. 430억 지급한 건 이미 떨고 냈는데 뭔 얘기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삼상 재계는 승인했지만 전망도 있다. 이게 뭔데? 이거랑 이거 순이익 내는 거랑 뭔 상관인데? 하여간에 그냥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쓰면은 그런가 보다 되는데, 요걸 써놓고 요게 요 밑에 게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이 실적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이 실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순이익을 내는데 이거는 작년에 떨고 나서 얘기 문제가 안 되고, 이거는 원래 하던 연구고 이것도 원래 하던 연구고 그런 건데, 이거랑 순이익하고 무슨 상관인 거야? 이건 고정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있냐고 문제인 거지. 요거 세 네 개가 순이익을 내는데 걸림돌이 많다는 시선이라는 게, 이게 저로서는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죠.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보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매출액은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나와서 잘하면 최대 매출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을 그동안 이렇게 떨궈낸 거 보세요. 이거 340억, 막 265억, 258억, 당기순이익이 500억, 900억, 4천억,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떨궈낸 거예요. 회계상으로. 2020년도에는 진짜 탈탈탈 떨궈냈어요. 무슨 얘기다? 예, 관리종목 맞더라도 떨어낼 건 다 떨어내고 올해 플러스 1억이라도 무조건 내겠다라는 회사 측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지난 주총에서도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네. 예,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제 실적이 나올 거고요. 예. 8월 말까지 실적이 나올 거고요. 예. 그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 그 회계 관련된 거랑 횡령 관련된 거 이제 결과가 이제 기업심사위원회께 나오겠죠. 요거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본안 소송 진행됩니다. 예. 인보사 취소한 걸 취소해 달라는 소송 9월 6일인가 3일인가에 이제 첫 공판인데 요게 나올 거고, 요거 9월 달 거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해줘야 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뭐 한 2개월, 늦으면 뭐 한 6개월 걸리겠죠. 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연말에 요거 본원서든 결과가 나올 거고, 연말에 코롱 티슈진 그 임상 재개, 그러니까 임상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맞췄냐 임상이 실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거 관련된 또 실질 심사 같은 게 연말 정도에 또 이슈가 될 거고 해서 지금 일정이 계속 겹치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제는 또 뭐라 그럴까요? 또 격동의 시기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다. 예, 그래서 한 4분기 이제 10월, 11월, 12월이 또 격동의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또 격동의 시기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뭐 특별하게 이상한 거 없고요. 시장이 막 그렇게 뭐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21선 버티고 있고 한 번 더 나가면 좋고 내려와서 또 뭐 61선 혹은 뭐 241선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하고 네 개 하고 5개 나간 듯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61선 깨고 61선 눕히고 또 몇 개월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뭐 세 달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결국엔 뭐 여기 26,000원짜리 또 확인한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차트상으로는 뭐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바로 가는 게 좋고 또 3만원 받기 때문에 또 3만원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예요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또 뭐 여기 확인한다 하더라도 뭐 여기 밑에 라인인 이 뭐 한 23,000 뭐 23,000원 라인 정도를 깨는 흐름이 아니라 그러면 뭐 나쁘지 않고요. 깬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냥 61선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정상적인 흐름인 거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면 이제 엄청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려오는 걸 또 견뎌내기 힘드니까요. 그럼 이런 방법 말고 그냥 61선 기준으로 본다면 61선 이렇게 눕히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제는 바닥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터널의 끝으로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내일 모레 뭐 하루 이틀 빨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고 관리 종목입니다. 상폐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처럼 뭐 매달 조금씩이라도 사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조금씩 사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가고 하나하나 결과가 나오고 티슈진이 다시 이제 좀 좋은 그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뭐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에로 관련돼서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뭐 빅파마들의 뭐 입질은 계속 온다. 뭐 매번 듣는 얘기여서 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입질 오니까 온다고 하는 거겠죠.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좀 지켜내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